안녕하세요. 84회 매경 테스트 시사용어 각종 인플레이션하고 BNPL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83회 시험 되게 어려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낌새를 챘습니다. 왜냐면 CAPM 같은 거 막 그런 거를 우리 메테나이 때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이거 얘네들 좀 이상한데 이렇게 어려운 거를 꼭 낼 필요가 있을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어려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합격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좀 성적 안 좋으셔서 다시 치셔야 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좀 유튜브 거기 메테나 댓글에다가 막 폭격을 가해가지고 니네 왜 이렇게 어렵게 내니? 욕 같은 건 하지 마시고 하거나 아니면 제일 효과가 있는 거는 홈페이지에 매경 테스트라고 치면 거기 전화번호 나오거든요. 거기 그냥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안 좋은 소리는 하지 마시고 누가 출제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내느냐? 왜 기존의 그 난이도하고 이렇게 달라졌냐 하고 컴플레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계속 어렵게 내요. 진짜 이게 점점 이게 그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컴플레인해서 싹을 밟아놔야지 얘네들이 정신 차리고 뭐 난이도를 조절을 하지. 안 그러면 계속 어렵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을 좀 하세요. 거기다 대고 아셨죠? 자, 아무튼 간에 내가 시켰다 그러지 말고 자, 아무튼 자, 일단 각종 인플레이션 볼게요. 여기는 좀 외울 게 좀 많은데 외우는 게 되게 쉽습니다. 일단 이 각종 인플레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같이 오는 거를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물가 상승이란 게 경기가 좋을 때 물가 상승이 오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경기가 침체인데도 물가 상승이 오면 되게 지금은 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으로 이게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의 합성어야. 그 다음에 스크류플레이션은 스크류가 쥐어 짜내는 막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 상승을 하면 실질 임금 그 봉급 생활자들의 실질 임금이 감소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활이 쥐어 짜내듯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실질 임금 감소로 인한 중산층의 이 고통을 여기 나타내는 거죠. 스크류플레이션, 쥐어 짜듯이 힘들어지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요거는. 그 다음에 슈링크플레이션, 이름도 잘도 갖다 붙여. 요 슈링크는 뭐냐면은 물건의 개수를 줄인,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왜 대표적인 그런 과자 있죠. 좀 길쭉한 과자인데 얘네들이 원래는 20개 넣고 팔다가 가격은 그대로 두는데 한 18개를 놓고 판다던가 뭐 그렇게 제품은 그대로 근데 가격은 놔두고 뭐는 제품의 용량을 아예 줄여버리는 거, 그걸 슈링크플레이션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에그플레이션. 이것도 되게 오늘 여러 가지 쓸데없는 플레이션이 많이 나오는데 영양가 있는 게 이 에그플레이션이 좀 영양가 있어요. 이거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요 에그리컬처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는 현상이에요. 나머지는 단어에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피쉬플레이션은 뭐겠어? 물고기.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프로틴플레이션은 요게 육류나 유제품, 달걀 같은 이런 단백질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죠. 그래서 가져온 물가 상승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이언플레이션은 여기 철강의 가격이 오른 거. 칩플레이션은 요거는 반도체 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요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셔야 될 게 요거 두 개를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에코플레이션이랑 그린플레이션이랑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에코플레이션은 환경이 즉 태풍, 지진 이런 거에 의해서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 일대에서 나오는 어떤 뭐 생산물이나 그런 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거 뭐 태풍이나 뭐 그런 환경적 요인으로. 근데
그린플레이션이란 건 뭐냐면 친환경 정책을 펼치다 보면 친환경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야 너희들 석탄 연료 쓰지 마. 석탄이나 이런 거 쓰지 마. 화석 연료 쓰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다른 더 비싼 연료를 쓰다 보면 어떻게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오르게 되겠죠. 그런 게 그린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플레이션은 태풍이나 지진 등으로 인한 어떤 그 자연적인 재해에 의해서 공급이 안 돼.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게 에코플레이션이고 그린플레이션은 친환경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구별을 여러분들 좀 하셔야 돼. 은근히 헷갈립니다. 이 두 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텍스플레이션, 백해플레이션, 런치플레이션. 아이고 그냥 플레이션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이네. 다 갖다 붙여. 그냥 솔직히 제가 이거 가리키지만 그냥 인플레이션이란 한 단어에 다 들어가도 되는 거야 얘네들.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 세 개의 개념만 알면 되는데 이 학자들이 쓸데없이 막 갖다 붙여요 그냥. 자 아무튼 자 이 텍스플레이션은 세금이 인상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거고 백해플레이션은 휴가 관련 비용이 인상해서 물가가 오르는 거. 런치플레이션은 직장인들이 어떤 점심이나 이런 거 사 먹을 때 식대까지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억지로 딸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플레이션 앞에 있는 단어 있죠. 앞에 있는 단어. 요거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면 되는 거지. 그죠? 이거 딸딸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 하지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 자, 다른 것도 이번 시험을 위해선 알아두세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만 보면 이거는 우리 객관식이기 때문에 다 외울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양이 많다 그랬어요. 이건 절대 부담 가질 만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BNPL 디지털 외상 결제 서비스인데 요 BNPL이 약자가 재밌어요. Buy now. 지금 사고 돈 나중에 내라. 나중에 돈 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외상이에요, 외상. 근데 이 BNPL 서비스가 이제 왜 이게 특이하냐면 우리가 신용카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외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신용카드가 발급 없으니까 발급 없이도 신용결제를 할 수 있는 후불 결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이 소비자한테 어떤 신용이나 그런 걸 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돌아가요. 처음에 이 가맹점이 이제 어떤 가게인데 소비자가 요 BNPL 업체를 통해서 상품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BNPL 업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예요. 100만 원짜리. 물건이 100만 원짜리인데 요거를 소비자가 외상으로 사는 거야. 100만 원 당장 없으니까. 그죠? 외상으로 사서 BNPL 업체를 통해서 외상으로 사요. 그러면 이 가맹점은 물건 보내주고, 그죠? 돈을 어떻게 받냐면 이 BNPL 업체한테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소비자 대신 먼저 돈을 내주는 거야. BNPL 업체가. 봤죠? 그러면 이제 물건 보내줬겠죠. 물건 보내줬어. 그런 다음에 소비자가 이제 BNPL 업체한테 나중에 10만 원씩 뭐 분할 납부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쉽죠, 되게. 원리는 간단해요. 그냥 BNPL 업체가 가맹점에 소비자 대신 돈을 내줘. 얘는 외상으로 사는 거고. 그런 다음에 소비자가 나중에 물건 받고 이제 분할로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소비자의 신용심사 과정이 없어요. 요게. 그 다음에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이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많이 팔고 싶어. 물건을 되게 많이 팔고 싶은데 사실 소비자가 뭐 신용이 있던 없던 간에 가맹점 입장에서는 많이 팔고 돈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가맹점은 얘 신용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얘가 먼저 BNPL 업체가 먼저 돈을 주니까 그죠?
그래서 파는데 대신 어떻게 수수료가 비싸요. 이 BNPL 업체 측에 내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돼. 요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BNPL 업체도 얘한테 나중에 돈 잘 주겠어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잘 안 줄 거 같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네도 나름대로 위험을 떠안는단 말이에요. 위험을 떠안아.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습니다. 여기는. 자, 외상으로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게 뭐 BNPL 이런 분명히 이거 보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또 뭐 살려는 사람들 외상으로 사지 마세요. 아셨죠? 자, 요거. 그래서 우리 문제에 나올 만한 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BNPL은 신용 점수가 높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죠. 그죠? 신용 점수가 낮은 소비자들도 이거를 이용할 수 있어. 두 번째, BNPL 서비스는 BNPL 업체가 제품 판매 업체에게 신용카드보다 그렇죠. 높은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죠. 자, 오늘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각종 인플레이션하고 BNPL에 대해서 이거 외상 서비스죠. 이거 알아봤어요. 시험을 좀 쉽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하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